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그 후폭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원일이 위원.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오늘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겁니까? 공개적으로 나왔죠. 예. 정희도 대검 감찰 이과장이 있습니다. 부장검사급인데 부패 수사 특수사를 했던 이제 특수통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글을 올렸습니다. 8일자 인사 내용이 충격적이다라는 전제 아래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라고 규정을 딱 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개혁안에 대해서 100% 반박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정의도 감찰 이과장.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정의도 검사는 아까 잠깐 특수통 수사를 지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검사입니까?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니까 윤석열 사단에서 핵심 멤버라고 좀 볼 수 좀 있는 거죠. 창원지방에서는 특수부장도 거쳤고 방위사업수사본부장에서 그 유명했던 대우조선 해양 사건 기억들 아실 네. 겁니다. 그 사건을 진두지휘를 했던 그 부장검사인데 지난해 9월 이제 그 중간 간부 인사 때 감찰 이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 참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기사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고 이미 이제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 이번 있었던 인사가 그 인사의 목적이 뭐고 인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거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어쨌든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인사였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검의 간부들을 총장의 참모로 일컬어지는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전원을 지금 그 자리에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쨌든 다 지방으로 보낸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지검장에 갔던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 현 정부 들어와서 검사장 승진하면서 대검 반부패부장, 그다음에 검찰국장, 중앙지검 이렇게 차례차례 갔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검찰의 4대 요직 검사장급 중에서 4대 요직이라는 것 중에서 3개를 현 정부 들어서 순서대로 거친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파격적인 인사들이 지금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가는 동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예전처럼 평검사 회의를 연다든지 아니면 간부들의 집단 사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일종의 검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에서 물론 구성원의 어떤 생각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지금 것들은 조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어떤 그런 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죠. 제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 분위기 전체를 이런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내부 분위기는 갈리고 있는데 이번 인사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검사들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거죠. 그런 것까지야 저희가 외부에서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건 마찬가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글 또는 이제 반대하는 글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체 의사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들의 의견 같은 것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모든 국민의 의견이 그럴 것이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까지 그 사실관계, 윤석열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크게 기사화가 됐던 것은 추미애 장관 인사를 비판하긴 비판하는 내용인데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 이게 아주 크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법원 중에서도 그 국제인권법 학회라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 돼 있었고 예.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법원의 행정 자체가 권위적으로 갖고 있던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던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데 메시지 자체도 권력을 아무리 쥐고 있는 정권이라도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사기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번 인사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정면으로 지금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났어요. 예.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1차 수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까지 경로를 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김동진 판사 정신건강에 문제 있다 소리를 할 정도로 험하게 다뤘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원과 검찰과 이런 법치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말을 했던 이른바 미스터 쓴소리를 했던 판사였는데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거는 법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누가?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원장을 그토록 쓴소리로 비판을 했던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것 때문에 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또 법조계에서는 더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도 다시 한번 찬찬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은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기로 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김태현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김동진 판사, 소위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불리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이나 앞서 있었던 대검 감찰과장이었던 정의도 감찰과장의 글이나 지금 일부 진보 인사들,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하고 들어오니 그 수사팀을 해체시킨 거 아니냐. 그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했던 본인의 말을 뒤집는 거 아니냐라는 데 비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검찰의 개혁이란 거 왜 하려고 했냐. 어차피 예전에 군사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 정권 때를 보면 검찰은 권력의 충견이다.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냐라는 게 검찰에 대한 비판의 제일 첫 번째 비판이었는데 현 검찰이 어찌됐건 수사에 있어서 무리했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수사팀을 거의 해체시키다시피 한 인사를 놨으니 그러니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진중권 교수도 마찬가지고 김동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고 정의도 감찰이과장도 마찬가지고 현 경찰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거가 바로 이거죠. 제가 현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도 부정적으로 보세요? 네, 저도 부정적으로. 예. 이유도 역시 그런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무 개인 의견을 네. 전제로 해서 개인 의견일 때는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개인 좀 의견입니다.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동진 부장판사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 그것은 헌법 정신이 위반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전해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헌법 정신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인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동진 부장판사의 말은 이제 판사답게 판사로서의 양심에 입각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검찰 인사는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근거는 뭐뭐다라고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봤을 때 내 양심과 법에 대한 상식으로 입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라는 말은 앞서 말했던 정희도 감찰 이과장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번 인사는 수사팀에 대한 해체와 찍어내기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하고자 하는 것과 문맥상 법리상 이 맥은 같이 한다고 지금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수사팀의 해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사로서의 내 양심을 걸고 하는 평가다.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는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물 흐르듯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갑자기 인사를 내버리는 것. 그래서 헌법 정신이 위반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와 동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법치주의의 제일 명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야당 대표건 여당 대표건 일반 국민이건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법 앞에 평등이고 그게 이제 법치주의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건 죽은 권력이건 동일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의 법무부의 그런 인사들이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조금 저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김동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뭐 검찰 인사를 놓고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이야기와 또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전체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맞붙은 일이 있었죠? 청와대 압수수색. 네,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8시간 대치만 했고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왔는데 그걸 행사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압수수색에 대한 그 물건들을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됐고 구체적인 지목이 없이 범죄 사료 일체로를 요구하는 취지로 됐다라고 해서 청와대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했고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를 받는 거다. 특정한 후에 상세 목록 제시했는데 왜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입장을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간 뒤에 최소한의 목록을 제시했을 뿐인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상세 목록 왜 안 내놓냐고 했더니 몇 시간 뒤에 내놓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8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수수색은 무산됐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할지 말지를 검토를 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났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 검찰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사가 나고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는데 압수수색은 사실상 하지를 못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에 인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전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그래서 검찰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압수수색 영장에 그 10월라는 게 있다면서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 영장 갖고 다시 시도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거부한 거고요. 그리고 검찰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이 현상에 납득은 안 가네요. 제가 이제 영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제 검찰의 어떤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뭐 추정을 할 뿐이지 객관적으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장을 못 봐서.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장은요,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검찰에 영장 청구할 때 보면은 피의 사실 다 쓰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왜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지? 그냥 내가 보고 싶으니까. 뭘 볼 건데? 거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청구하면 안 나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거기를, 그러니까 비단 청와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한다고 가정을 해도 왜 이 스튜디오에 검찰이 들어와야 되고 와서 뭘 볼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은 돼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는 법원도 검찰이 그 청와대를 들어가서 무엇을 왜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소명에 대해서 납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나온 겁니다. 영장이 나온 이상 집행을 하는 거는 검찰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하기 때문에 가서 열고 그냥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좀 위법하게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직 증거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어질 망정 일단 강제 수사니까 검찰은 영장인 이상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제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렇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장이 오케이를 해야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실장 자 들어와서 가지고 가. 그래야지 이제 영장이 집행이 되는 거고 노 하면 집행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16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이 몇 번 시도되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관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법원에서 영장을 가지고 가서 청와대에 제출을 하면 청와대에서 문 열어주고 일반 기업 하듯이 야 들어와서 다 가져가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너희들이 필요한 목록을 내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게 관례 아닌 관례처럼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법원에 영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 상세 목록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거부하면서 왜 너희들 임의 제출부터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까지 형성된 관례랑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청와대의 반응에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청와대 나름의 생각과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제1급 그 보안 시설인 거는 뭐 상식이죠. 예. 뭐 그게 항상 그 압수수색을 직접 강제로 할 수 예, 없는 예. 근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검찰이 들어가서 자, 동작 그만. 자,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영장 여기 있습니다. 동작 그만. 자, 책상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손대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 확보합니다. 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내 진입이 불가능한 청와대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청와대 압수수색의 관행은 영장을 제시를 하면 영장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혐의가 적혀 있고요.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장에 18명의 피의자 이름이 적시가 돼 있다면은 아무 개의 책상과 아무 개의 캐비넷, 아무 개의 컴퓨터 정도는 상식적으로 목록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거는 상세 목록이 아니다라고 이거 자체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논리로 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몇 시간 뒤에 상세 목록이라고 해서 컴퓨터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1번 책상 서랍, 2번 책상 서랍 이런 식으로 상세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제출한 게 아니라 검찰이 임의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위법. 이거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청와대는 그 불허를 했고 결국은 빈손 압수수색으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상황은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발부받고 청와대를 강제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정당치 못하다. 과도한 수사다. 뭐 이런 부분들을 혹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에 청와대가 이 검찰이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차원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자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그 당시 영상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그런 세력들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지금 특검도 거부하고 또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이렇게 정당한 법 절차를 방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탄핵을 모면하고 또 사법 처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압수수색 절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라도 이런 법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도 즉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직권을 발동해 줄 것을 역시 또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의 시도, 청와대의 사실상의 거부,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잘 들어보시면 각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라든지 하명 수사의 틀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청와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수사가 진행될 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친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왜 이렇게 철면피로 나오겠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몸통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네, 여당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난다거나 또 어떠한 충돌이 있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주영진 뉴스 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 수사 관련 지도부를 다 어디에 보낸다,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조직 재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조직 재편, 저게
조만간에 이른 시일 안에 나오는 겁니까? 곧 나오죠. 직제 개편이라는 거잖아요. 조직 개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법률 용어는 이제 직제 개편으로 봐야 되겠죠. 검찰청 내에서의 검사들을 물갈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고위직은 인사 내면 그만입니다. 예. 검사장급 이상은 뭐 언제든지 이번처럼 인사 내버려서 딴 데로 보내면 그만인 거고 다른 사람을 채우면 그만인 건데 문제는 이제 실무 수사팀입니다. 현재 중앙지검 2차장 산하가 그 반부패 수사부가 지금 조국 사건과 삼성 수사하고 있죠. 공공수사부가 선거개입 울산 사건 지금 하고 있는데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거는 또 대통령령으로 그냥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예.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검찰 수뇌부 교체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실상인 거 보면 이제 부장검사급들, 차장검사급들을 이제 바꾸는데 이게 검사들은 또 이게 검사장들과 달리 1년은 최소한 근무해야 된다라는 또 이것도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을 규정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들여다봤더니 조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필수 보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조직을 개편하고 직제를 개편하면 굳이 1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수사팀 전원 물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수사팀 전원 물갈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조직 재편, 직제 개편에 따라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일단 2차장이 그 2차장 산하가 청와대 선거 개입 울산 사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바뀔 가능성 매우 큽니다. 3차장이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교체 대상입니다. 벌써 내부적으로는 누가 온다 뭐 하마평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을 정도고요. 뭐 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차장 검사 동부지검장이 뭐 검찰국장으로 갔으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이정섭 형사 6부장 전에 주진우 형사 6부장은 옷을 벗었습니다. 예. 이정섭 형사 6부장 부장검사지만 얼마든지 직제 개편을 통해서 교체 가능하다라고 법률적으로 또 직제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는 어때요? 저 직제 개편이 현실화한다면은 검찰 내부에서 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장관이 하는 거니까 또 따를까요? 근데 저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직제 개편에 뭐 이제 속내는 이제 그 뭐랄까 보수 야권이나 이쪽에서는 야 이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란 청와대 의혹들 결국 둘이 하든가 하나로 하게 되면 수사가 무마되니까 그거에서 특수부를 줄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겉으로는 법무부에서 겉으로 내는 목적은 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일반 형사부로 눌려가지고 일반 형사부는 사실 국민 민생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 수사력을 몇 가지 특수수사보다는 국민 민생과 관련 있는 형사부 쪽으로 좀 많이 좀 힘을 좀 이동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검사 숫자로 보면요. 특수통 숫자들보다 일반 형사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 뭐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본인이 뭐 전공이냐에 따라서 인사는 여러 가지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 의견은 다기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일반 형사 사건을 하는 검사들은 저 직제 개편에 조금 찬성할 수는 있겠죠. 다만 특수 사건을 하는 검사들은 좀 굉장히 불만일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저 부분에 대한 찬반은 조금 갈라질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아마 오늘부터는 새로운 임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오찬 때 언론에 포착된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참 인상적이어서 당시에 많은 신문에서 이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맨 앞에 있고 바로 뒤에 강남일 당시 대검차장, 오늘부터는 대전 고검장입니다. 그 뒤에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오늘부터 일하게 됐고요.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고검 차장은 수사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검사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검 검사장, 대검 간부들과 일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다 새 보직을 맡은 검사장들이 이제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도 새로운 중앙지검장과 이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기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야 되는 게 일성인 거 보면 윤석열 사단이 해왔던 수사처럼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는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표를 낼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이냐. 현재 기조로 보면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주에 그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 뭐 이런저런 얘기 표현 중에 마지막 남은 총알 하나까지 다 쏘겠다라고 그 다짐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팀이 바뀌고 수사팀을 컨트롤하는 중간 간부급들이 이런 바뀐 상황에서 수사가 현재처럼 탱크처럼 밀고 가는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뭐 평가가 더 합리적인 평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에 검찰 안팎의 분위기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